말 맵시 좋으신가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참 안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참 안 예쁘게 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막 저희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분 있잖아요. 목소리 예쁘고 목소리 톤 작은데 그 내용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밀함을 가장한 그 무례함에 조심을 하래요.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장난을 심하게 해서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대방이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눈치 못 채고 그냥 계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친밀함을 가장한 무례함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친밀한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너무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면 지켜야 할 예의와 경계가 흐려진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해함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관계는 조용히 결별도 할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또한 세상에는 말할 때 좋은 것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좋은 것이 많다. 괜히 비웃음을 당하거나 이용당할 거리를 던져주지 말라.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해주시나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겠다는 전제를 깔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이면 100 그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그 얘기를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는 아니하는 게 낫다. 저희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애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거를 누구도 싫어하고 그 단점을 수용할 의사가 그렇게 오픈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본인 얘기만 할 말을 다 하고 남한테는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 다 하고 이제 알았지? 그만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독단적인 거죠. 왜냐면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내 의견도 얘기하면서 정말 기분 나쁠 때는 상대방들이 서로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냥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는 서로 얘기를 잘해서 잘 풀어보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싹둑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젠가는 주위에서 내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막 내 할 말만 하고 됐지? 할 말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거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언젠간 그 사람한테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대화에 있어서도 그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떤 한마디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걸 새까맣게 잊었는데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떤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엄마랑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그 말을 딱 던지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왜 엄마랑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안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언니가 의외로 저를 야단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너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언니의 그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나도 엄마한테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농담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봤는데 내가 니깐 것하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니까 것하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요. 니까 것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도 하대시키는 거지만 본인도 하대시키는 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는 인격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도 평가절하되는, 양쪽을 다 죽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시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대화에 있어서 그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 지켜야 될 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예쁜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직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남자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말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아. 여자가 여자한테 예쁘다는 거는 칭찬이야.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예쁘다 이런 거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홍길동 같다.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예쁜 걸 예쁘다고 말도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못생겼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쁘다는 얘기를 마음 편안히 못하는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좋게 얘기한, 좋은 뜻으로 얘기한 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 우아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이 희석이 된다고 표현할까요? 막 저도 같이 동화돼서 저도 되게 우아해지는 기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저랑 친한 동생 중에서도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지만 그 친구 앞에서 되게 제가 대화하다 보면 제가 되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 절대 흥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근조근 얘기할 때 보면 속으로 제가 그래요. 네가 언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그리고 나이 값을 한다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말 맵시, 말의 태도, 말과 태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격이 되게 좋은데 그 말 맵시가 추레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 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중요한 분들, 소위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절제하는 거, 자제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모 대기업이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되게 속상했었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거의 4차까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3차까지 보고,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 면접은 임원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붙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마지막 임원 면접 본 날, 그날 면접을 딱 보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떨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그 임원분들이 앞에 계시고 옆에 한 두세 명이 같이 봤나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석사, 박사 뭐 이런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 PR을 굉장히 막 심하게 했었나 봐요. 그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전화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자랑, 자기 PR을 너무 심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표정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표정 관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은 했는데 아마도 그 임원분들이 눈치를 채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아들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되게 속상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아들이 속상한 것만큼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그 대기업을 가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네임밸류가 있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들 있잖아, 두 경우가 있을 거야. 너가 만약에 그 대기업을 이렇게 쉽게 들어갔으면 너는 정말 실패나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봉은 많이 받겠지. 그리고 너는 좀 중간에 일찍 나올 수도 있어. 그게 과연 네가 바라던 모습일까?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20개 이상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네가 정말 뭐를 하고 싶나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네가 그걸로 끝까지 전문화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도 엄마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엄마는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엄마 이 말은 진심이었다고. 그래서 엄마는 거기까지 간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까지 간 것만도 너무 기특하다고. 근데 본인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 한 도전에 실패해보는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처음 한 도전에 그냥 정말 프리패스를 딱 통과했으면 본인의 만족도는 높았겠지만 교만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대화도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을 해도 해석을 되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이전에는 되게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게 그 사람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요즘에는 정말 마음의 벽이 있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부족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측은지심으로 보는 부분, 내지는 저분이 어떤 마음에 아픈 곳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소식만 막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나쁜 소식은 들은 순간에 거기서 딱 멈춰지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게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의도로 걱정을 같이 해주다는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 선에서 딱 멈추고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한 학과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 이런 쪽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언니 중에 아주 대규모로 했던 그 언니도 그 사업을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으면서 발생된 그런 뭐 차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막 정리하는 거를 저희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마음은 너무 불편하죠. 안 좋고. 그래서 그래도 그 밝게 그 텐션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어른은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값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값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값이라는 거는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맵시, 그게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해서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말을 예쁘게 못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예쁘게 못하면 밝은 얘기를 하자, 안 좋은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그 직원들하고 오늘 그 몇 명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상담을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또 막 상담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새 중년이 돼서 그 새내기들이나 뭐 30대, 막 20, 30대 새내기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고 신선한 거예요. 그런 새내기들한테 전해지는 이런 좋은 에너지, 되게 텐션 높은 말들, 막 이런 게 저를 또 되게 즐겁게 하는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